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어제 받으면서 여야 대표 회담이 3년 1개월 만에 열리는가 했는데 또 미뤄졌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쾌유를 빈다라고 하면서도 뭔가 신경전을 벌인 듯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목소리 듣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측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코로나 증상이 생기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 오셨는데요.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민생에 대해서 손을 잡을 수 있는 이슈, 저는 금투세 폐지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합의해 주시고 이것을 민생을 향한 정치 회복의 1호로 삼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코로나 일주일, 2주일 아르시겠어요? 네, 강성필 대변인 어떻게 드셨습니까? 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제 회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제 생중계 회담을 하니 많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생중계 회담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니 장동혁 최고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또 생중계 회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생중계 얘기 계속 나가네요. 그러니까 일단 회담과 이 토론에 대해서 이 용어 선택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동이라는 것은 어쨌든 의제 조율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다 합의 처리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조율을 한 상태에서 양당 대표가 만나서 국민들 앞에서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쉽게 말해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중계하자고 하면 이건 토론으로 흘러가는데 네. 지지자들 앞에서 토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토론이라는 건 또 무엇이냐?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인데 이것은 결론을 내자는 거지 설득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생중계를 하시고 싶으시면 민주당하고 차라리 토론회를 1차, 2차, 3차 의제를 정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회동을 통해서 결정을 짓자. 차라리 그렇게 제대로 용어는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최고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 일부만 공개하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는 그거는 괜찮습니까? 일부를 공개한다는 건 저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개하자는 건지 이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네. 좀 당황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민생 얘기하자 이런 얘기하면서 토론하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소정욱 변호사님, 이 이재명 대표가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이제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회담 전에 시간 좀 벌게 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재판도 좀 연기됐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근데 그 재판은요 이렇게까지 저는 연기가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요즘 코로나 격리가 옛날처럼 몇 주 그렇지는 않잖아요. 요즘 치료가 이제 며칠이고 이러면 되거든요. 굳이 한 일주일 정도 재판을 연기하더라도 이제 그 선고는 변함없이 가능한데 예. 지금 보니까 이제 2주씩 수년이 돼 버렸어요. 특히 선거법이 제일 빨리 노는 재판인데 네. 어제 그 재판이 다음 9월 6일로 가고 그러면 이제 9월 6일 종결이 못하니까 또 이게 2주씩 밀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선거법이 지금도 많이 늦었잖아요. 이미 법에 6개월 내에 하게 돼 있는데 지금 10월 달 되면 이제 2년이 됩니다. 2년. 따라서 너무 이게 그 법원에서 요즘 코로나 정도 가지고 2주씩이나 이렇게 그 연기가 되는지 네. 좀 의문스러워요. 자, 강성필 대변인, 이재명 대표도 할 말이 있는 게 이게 지병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어서 입원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싶어서 감염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차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 잘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코로나로 감염되셔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못 나오시지만 그 아래서라도 실무 회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해서 저희가 퇴원하시는 대로 저희는 회담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여당도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야당 향해서 1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수, 괴담 선동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반성과 사과 촉구하면서 여러 가지 괴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방류된 지가 한 1년 정도 지났죠.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말들 중에서 실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 아직도 그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일 것으로 믿는 사람이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됩니다. 이런 식의 괴담 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 한동훈 대표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1년간 안전 문제가 없었다면서
괴담 정치 종식을 주장했습니다. 아예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나서다니 명색이 한국 여당 대표로서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친일 매국 대변으로 대통령의 신임을 회복하기로 작정한 겁니까? 네, 어떻게 드셨습니까? 소정욱 변호사님, 이 여야 대표 회담 앞두고 서로 공세가 심해지니까 지금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회담이 과연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뭐 회담은 이제 그 성사는 되겠죠. 뭐 국민 앞에 약속한 거니까. 예, 다만 이제 그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합의는 좀 어렵다고 저는 봐요. 네, 예를 들어 이제 뭐 전시사기 특별법이나 네, 간호사법처럼 이제 그 서로 이견이 없는 이런 데 법은 타협이 될 수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최상병 특검법 예, 그리고 이제 그 25만 원 지원 그다음에 검투세 폐지 이런 거는 이제 좀 타협이 어렵다. 아마 서로 이제 그걸 알 거예요. 그러다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받을 이제 수 그 없다, 차라리 이런, 예. 타협이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러면 생중계를 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그 국민 앞에 한번 여론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강성필 대변인 생각 좀 궁금한데 뭐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 때문에 뭐 어민 피해 봤다. 민주당에서는 또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과하는 사람 없었다고 한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역공을 펼치는 모습인데 어떻게 드셨습니까?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뭐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사과라도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먼저 저 한동훈 대표께서 국회에서 특히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좀 떨어지신 것이 아닌가. 야당이라는 거는요.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하고 있는 어떤 국가적인 의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우려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전달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게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으면 또 견제를 하고 이런 것도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네. 야당이 이러한 후쿠시마 원전수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바다에 흘러오고 이런 우려가 있는 국민들의 모습을 외면하고 무조건 뭔가 딱딱딱딱 떨어지는 것만 근거로 있는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닌 거예요. 저희가 그 우려를 제기를 하면 오히려 국가 그리고 여당이 국민들을 향해서 안심시켜줄 그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사과해라 라고 말을 한다면 저희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목련꽃이 피면은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고 했어요. 왜 안 된 거예요? 지금 뭐 서울시 김포구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말씀 안 하시면서 그런 것을 다 따지고 두면은 야당이 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자, 그 비유가 좀 부적절한 게 어떤 부분이요? 김포시 편입은 이제 그 공약이고요. 이걸 가짜뉴스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퍼뜨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에 피해자도 없고요. 근데 이런 광우병이나 사드나 후쿠시마는요. 이런 거는 이제 그 피해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광우병 뭐 이런 것도 이게 그때 우리 식당들 얼마나 이게 그 한우 농가들 피해를 봤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성주 참외도 마찬가지예요. 참외. 그다음에 우리 어민들도 따라서 이런 걸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좋은데 좀 이제 근거를 가지고 과학에 입각해서 과학에 그다음에 그 어떤 국제적인 보편적인 규범들 있잖아요. 네. 의혹 제기하더라도 여기에 맞게 해야지. 그냥 청산가리를 뭐 묻겠다, 뭐 이게 방송이 말 못하는 뭐를 묻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자꾸 자극 선동은요 별로 이게 도움이 안 되고 지금 과학이 벌써 정리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도 그와 관련해서 후쿠시마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져서 사과 없이 뭐 무책임하다 이런 자막도 나간 걸 확인할 수 있게.